겁니다. 시제일치는 아무 때나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복문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복문이란 건 마침표 하나인데 주어 동사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이상 있는 거예요. 그럼 마침표 하나에 주어 동사가 2개 이상 들어가려면 꼭 뭐가 필요하고요? 접속사가 필요하고요. 그럼 이 복문에서는 항상 시제일치라는 게 이루어져요. 시제일치란 영어에서 접속사가 껴있는 절을 우리는 무슨 절이라고 하고요? 종속절이라고 하고요. 접속사가 포함되지 않은 절을 무슨 절이라고 해요? 주절이라고 부르죠. 왜냐면 주절은 주인절이에요. 그래서 원래 주어 동사로 얘가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어 동사가 또 쓰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접속사를 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접속사 기능이 붙어있는 절이 종속절, 접속사가 붙어있지 않는 절이 주절이에요. 당연히 주절과 종속절은 자리가 바뀔 수도 있고요. 종속절이 앞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제일치란 이 주절의 시제에 따라서 항상 뭐의 시제가 결정된다? 종속절에 쓸 수 있는 시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주절의 시제가 현재다. 주절의 시제가 현재일 땐 종속절에 무슨 시제를 쓸 수 있어요?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미래 완료를 사용할 수 있어요. 누구만 사용을 못해요? 과거 완료를 제외한 시제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과거 완료는 기준이 과거 시제여야 하기 때문에 주절이 현재일 땐 과거 완료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절의 시제가 미래일 땐 종속절의 시제에 뭐를 쓸 수 있어요? 현재나 미래나 현재 완료라는 애를 쓸 수 있어요. 당연히 미래 완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미래일 때 역시 종속절에는 과거 완료와 과거 시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제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땐 종속절에 무슨 시제를 쓸 수 있어요? 과거나 과거 완료라는 시제를 쓸 수 있죠. 이게 영어에서 얘기하는 시제일치라는 애입니다. 항상 종속절은 주절의 시제가 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시제가 딱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얘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죠. 대부분 중학교 땐 주절이 과거일 때 종속절에 현재 써놓고 어법상 틀린 걸 찾아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땐 이 시제일치를 파괴시키는 애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시제일치를 파괴시키는 대표적인 애가 누구였었고요? 주절의 시제에 상관없이 항상 현재 시제 쓰는 애들이 있었죠. 누구 있었어요? 불변의 진리나 속담이 있었죠. 우리 영어에서 불변의 진리나 또는 속담이 나오게 되면 얘는 항상 무슨 시제다? 항상 현재 시제다 라고 배우잖아요. 얘가 항상 현재 시제인 건 얘만 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시제일치를 파괴시킬 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에 과거를 써야 되는데 불변의 진리나 속담은 주절에 상관없이 무조건 현재를 쓴다고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요. 이해돼요? 아예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He taught us that the earth was round.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그럼 당연히 시제일치상 주절이 과거니까 was를 쓰는 게 맞다고요. 하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건 불변의 진리죠. 그럼 얘는 주절이고 나발이고에 상관없이 무조건 무슨 시제? 무조건 현재 시제. 그래서 이 시제일치를 파괴시키는 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얘와 함께 두 번째로 시제일치 파괴시키는 애가 누가 있었고요? 과학적 사실이 있었죠? 이거 과학적 소리. 역사적 사실이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애와 그리고 명백한 과거 어구가 있었죠? 역사적 사실이나 명백한 과거 어구가 나오게 되면 얘는 항상 무슨 시제를 쓰고요? 항상 과거 시제를 쓰게 되어 있죠? 특히 역사적 사실을 주의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역사적 사실은 시제 문제로 나오게 될 경우에 항상 헤드 PP입니까? 과거입니까?를 물어봅니다. 비슷하게 예문 하나 만들어 보면 이런 거죠. He taught us that the Korean War had broken out in 1955.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6.25가 1950년에 발발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럼 그가 가르쳐 주는 시제는 과거고, 그럼 6.25가 발발한 시제는 그가 가르치기 이전에 발발이 된 거죠. 그럼 시제상으로 과거보다 더 과거로 had pp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had pp를 쓰면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려요. 6.25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은 시제에 상관없이 무조건 무슨 시제만 쓴다고요? 과거 시제만 쓴다고요. 이 자리는 브로크아웃을 써야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요거 두 개를 확인해 두셔야 되고, 이 상황에서 이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에서 주절이 과거일 때 종속절의 과거 시제를 써야 되죠. 그런데 이때 may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He told that he may go there.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때 may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하면 이때 may가 틀린 거죠. 왜?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 종속절에는 현재를 쓰지 않고 뭘 써야 돼요? may의 과거형 might를 써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이때만 might가 may의 과거형인 거예요. 이 경우를 제외한 might는 may하고 똑같은 시제를 가지면서 추측 가능성만 약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대부분 말할 때 may는 추측 가능성이 50대 50이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might는 추측 가능성이 49%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닐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거죠. 하지만 50이냐 49냐 우리가 구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may하고 might는 주절 종속절인 관계를 제외하고는 전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may의 과거형이 might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if you take this pill이라고 하면서 만약 당신이 이 알약을 복용한다면 it might stop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might가 과거네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때 might는 may와 똑같은 의미로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it might stop, 그것은 멈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the cold, 감기를, 그리고 적어도 심각성을 줄여줄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75번 문장 바로 가볼게요. 자, she can't be hanging around with her friends 라고 얘기를 했죠. 자, cannot 동사 원형을 썼고, 이때 cannot 동사 원형은 뭐뭐 할 수 없다 라고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can은 추측의 의미가 정확한 해석이죠. 그래서 she can't be hanging around, hang around가 돌아다니다 라는 뜻이고, 뒤에 with까지 달라붙으면 누구누구와 어울리며 돌아다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울리며 돌아다닐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누구와? her friends, 그녀의 친구들과. this late, 이렇게 늦게. 이때 late는 부사로 늦게 라는 뜻이죠. 이 자리에 또 부사 쓰겠답시고 lately 쓰면 당연히 안 되고요. lately는 최근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늦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돌아다닐 리가 없습니다. at night, 밤에. 그러면서 뒷부분에 she must be를 써서 뭐뭐임에 틀림없다를 쓴 거죠. 그래서 she must be at home sleeping. 그녀는 집에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거 보세요. 그녀는 집에 있음에 틀림없다로 여기까지가 문장이 완전하죠. 근데 완전한 문장 뒤에 생뚱맞게 ing가 나오죠? 영어에서 완전한 문장 뒤에 분사가 붙어 있으면 그 분사는 99% 분사 구문이에요. 전부 동시동작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럼 이때 sleeping은 뭐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잠을 자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집에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잠을 자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78번까지 갈게요. 자, when you encounter, 자, 당신이 마주칠 때, encounter는 마주치다. 그러면서 unfamiliar word, 친숙하지 않은 단어를 마주칠 때. 그러면서 contextual clues라고 얘기를 했죠. contextual이라고 하면 문맥적인. 그래서 contextual, 문맥적인, 또는 뭐 상황적인도 괜찮죠. 그래서 문맥적인 clue라고 하면 단서. 문맥적인 단서들이 should help 도와줄 겁니다. 이때 should도 해야 한다 should가 아니라 추측의 should예요. should도 해야 한다의 뜻으로 쓰이는 게 많지만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뭐뭐일 것이다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should help 도와줄 겁니다. you 당신이 make a guess 추측하는 것을 도와줄 겁니다. about the word's meaning 그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동사는 대부분 애들이 전부 추측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놓으시고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뒤쪽으로 가서 182번 문장으로 가봅시다. 동건아, 빨리 의자 좀 땡기고 깜짝 놀라는 거 봐. 간만에 앞쪽에 앉아가지고 뒤쪽 애들한테 아주 그냥 웃음 코드를 제공해 주세요. 아주 그냥. 즐거운 수업이 되겠어. 아주. 한 3번 더 할 거야, 얘들아. 선생님이 부르기 전에 여기다 써놓을게. 동건이 봐 라고 했는데 동건이를 보세요. 네, 그럼 발작하는 학생을 하나 볼 겁니다. 네. 빨리 집중하시고.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자, 182번에서는 자, you must have been 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조동사 파트는 이렇게 조동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더럽게 많죠. 그래서 조동사는 조동사 자체의 해석을 하는 것보다 맥락상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조동사를 쓰고 나서 뒤에 뭐가 붙어 있을 때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붙어 있다. 그럼 얘는 해석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문법 문제나 어법 문제로 등장하는 애들은 조동사 관련해서는 거의 100% 조동사 have pp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동사 have pp를 쓰는 순간 얘는 조동사가 can이냐, could냐, may냐, might냐, will이냐, would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언제 시제만 나타내고요. 무조건 과거 시제만 나타내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뜻이 몇 개? 딱 한 개씩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조동사 have pp는 이 해석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웬만큼 다 암기는 되어 있겠지만 정리만 한번 해봅시다. 안 쓰는 학생들은 필기를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워낙 많이 쓰이니까. 일단 may have pp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때 may는 당연히 뭘로 바꿔도 되고요. might로 바꿔도 되고요. 똑같아요, 두 개가. 그래서 may have pp나 might have pp를 쓰게 되면 과거의 추측으로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당연히 그랬을 수도 있고 안 그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와 함께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애는 should have pp라는 애가 등장을 하죠. 이 should have pp는 대신에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후회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뜻은 했어야 했는데 라는 뜻이었고요. 했어야 했는데 결국에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 해서 뭐가 된다? 후회가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should have pp는 뭔가를 과거에 했어야 했는데 안 했어.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should have pp는. 그리고 이때 should have pp는 should를 뭘로 바꿔도 똑같고요. ought로 바꿔도 완전히 똑같아요. 우리 should와 ought는 두 개의 뜻이 똑같죠? 그래서 should have pp, ought have pp 전부 뭐뭐 했어야 했는데 당연히 부정으로 not을 붙일 땐 위치가 달라요. should not have pp와 ought not have pp가 있죠? 그럼 이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해서 후회가 된다라는 말인 거죠. 이해됩니까? 같이 확인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얘네와 함께 cannot have pp라는 애가 있었죠. 자, cannot have pp를 쓰게 되면 얘는 뭐뭐일 리가, 뭐뭐였을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뭐뭐였을 리가 없다. 그래서 cannot have pp는 could not have pp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cannot have pp는 could not have pp 없이 무조건 cannot have pp 하나만 사용하고요. cannot have pp의 반대말은 can have pp가 아니에요. can have pp는 없어요. cannot have pp의 반대말은 must have pp를 사용하죠. 그래서 must have pp를 쓰게 되면 얘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었고요. must have pp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위에 있는 애는 확실한 무슨 추측? 부정 추측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확실한 긍정 추측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cannot have pp나 must have pp는 아무 때나 쓰지 않고 꼭 근거가 있어야만 쓸 수 있어요. 얘네는 추측 가능성이 99%짜리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갔는데 비가 땅이 젖어 있다. 그럼 땅이 젖어 있는 것으로 보아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그리고 얘네와 함께 같이 우리가 알아두면 유용한 애가 would have pp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would have pp를 쓰게 되면 얘는 추측을 나타내서 뭐뭐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얘와 함께 could have pp라는 애가 있어요. can have pp는 없다고 했죠. could have pp를 쓰게 되면 얘는 뭐뭐 할 수도 있었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할 수도 있었다. 그럼 could have pp는 should have pp랑 맥락이 비슷하죠. could have pp는 뭐뭐 할 수도 있었다. 근데 결국엔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하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그 대신 could have pp는 하지 않아서 후회가 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거예요. 나는 작년에 미국에 갈 수도 있었어. 근데 내가 안 갔어. 그냥 그리고 끝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에 반해서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했는데 안 해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죠. 내가 어제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아주 아프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 표현들은 꼭 정리 한번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182번을 봤더니 얘는 must have pp를 사용하고 있죠. 그럼 보고자 시발 거 없이 틀림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you must have been in such a hurry. 당신이 서두르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be in hurry가 서두르다 라는 뜻이고 such를 집어넣어서 강조의 의미만 넣어준 거예요. 당신은 아주 서둘렀음에 틀림없습니다. must를 썼지만 시제는 언제고요? 과거고요. must have pp니까 당신은 서둘렀음에 틀림없습니다.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그러면서 to where 여기 잘 보셔야 돼요. must have pp를 써서 뭐뭐임에 틀림없다죠. 또는 must를 써서 must 자체가 틀림없다의 뜻일 때가 있잖아요. 영어에서 must가 추측의 의미로 쓰이면서 투부정사를 썼다. 그럼 이 투부정사는 100% 부사적 용법으로 판단의 근거예요. 그래서 얘는 해석할 때 동사하다니 또는 동사한 것으로 보아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너는 서둘렀음에 틀림없다. 오늘 아침에 to wear 입은 것으로 보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를? 이와 셔츠 너의 셔츠를 더 long side out 잘못된 부분이 나오도록 입은 것으로 보아 즉 셔츠를 거꾸로 입은 것으로 보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습니까? must가 추측으로 쓰일 때 투부정사는 판단의 근거 요 맥락을 알아야 투부정사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83번 문장은요. 자, readers, 독자들은, 그러면서 over the magazine, 그 잡지의 독자들은 cannot have failed, cannot have pp를 써서 뭐뭐였을 리가 없다. 그래서 그 잡지의 독자들은 실패했을 리가 없습니다. cannot이지만 have pp 붙어서 과거 사실이죠. 근데 뭐 하는 것을 to notice, 알아차리는 것을 실패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뭘 알아차리는 것? The eye-catching advertisement, 그 눈을 사로잡는 광고를 알아차리는 것을 실패했을 리가 없습니다. In the last issue, 지난 발행본에서 여기서 이슈는 화제가 아니라 발행본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지난 발행본에서 우리 이슈는 동사로 쓸 때 발행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요거 우리 기출문제로 봤던 문장일 거예요. 그래서 그 잡지의 독자들은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알아채는 것을 그 눈을 사로잡는 광고를 지난 발행본에서 이렇게 연결된 거고요. 그럼 이 독자들은 그 광고를 분명히 봤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밑에 84, 85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가서 88번 문장이요. 86번 있어요? 아씨, 뭐가 푼데, 오늘 숨어 있었는데. 자, 86번 가볼게요. 이거 잡스형 얘기네요. 자, the crows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crows라고 하면 어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절 또는 그냥 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crowds, 어절, think different. 이 think different는 우리 큰 따옴표를 가지게 되면 얘는 고유명사 취급이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the crowds와 think different가 서로 동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ink different라는 이 어절은 is grammatically inaccurate 이라고 얘기를 했죠. 문법적으로 inaccurate, 부정확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different should have been, should have pp를 써서 뭐뭐 했어야 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랬는데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다. 이 different는 should have been differently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법적으로 틀린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but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insisted on 이때 on은 부사예요. 쭉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insisted on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야, 내 주장이 틀렸는데도 계속 주장을 해요. 그래서 insist on을 우리는 해석할 때 아예 고집하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고집했습니다. different를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the expression 표현 think big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플 선전할 때 보면 think different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동사 think를 수식하려면 different가 아니라 differently를 써야 되고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이걸 계속 주장한 이유가 이 문법이라는 틀도 우리가 깨야 된다라고 해서 이 문장을 계속 썼대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저거 할 때 애플 저걸로 있을 때 연봉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애플 선생님이 이 스티브 잡스 밑에 있던 사람 세미나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에서 일을 할 때 연봉이 $100였습니다. $100. 연봉이 $100. 100달러면 되게 적잖아요. 근데 100달러인데 연봉이 실제로 100달러였는데 막 설 연휴나 아니면 뭐 생스기빙데이나 막 이런 데가 있으면 선물로 제트기, 뭐 선물로 공원 이런 걸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스티브 잡스는 다 사회 환원을 다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스티브 잡스는 가만히 있어도 픽사 만든 애죠. 스티브 잡스가 디즈니랜드 픽사 만들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디즈니 지분으로 1년에 대략 1조 정도의 배당이 떨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1조. 그럼 1조를 기준으로 2% 이자를 해보세요. 1조에 2%면 얼마예요? 200억. 1조에 1%가 100억이잖아요. 잠깐만. 10억이니? 1조. 1조의 10%가 1000억. 1%가 100억이네요. 그럼 2%가 200억. 그냥 가만히 있어도 1년에 200억씩이 이자로만 생기는 거예요. 그럼 1년에 200억이면 달로 따졌을 때 한 달에 15억 정도 되겠죠? 15억 안 되나? 15억 정도, 17억 정도 되겠네요. 한 달에 17억이 가만히 있어도 이자 배당으로만 떨어져요.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생활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나오는데 되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생활 자체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바지에 되게 검소하고 했었으니까 자기 재산 절반 잘라가지고 사회환원도 하고 되게 좀 위대한 사람입니다. 대신에 좀 굴곡도 되게 많았죠. 막 쫓겨나고 맥키토시에서 막 쫓겨나고 되게 여러 가지를 했던 사람이라 되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부분을 많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선생님이 왜 말을 해주냐면 이 사람과 관련된 지문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이걸 좀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다루는 지문 자체가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그와 관련된 지문 내용도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졸업 문장 같은 것도 좀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좀 자극받고 열심히 하면 좋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188번으로 가볼게요. 자, should. 요 should도 해석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해야 한다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긴 하지만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서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지 모른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돼요. 자, 그러면서 먼저 88번을 보시면 자, Animal Protection Group이라고 하면서 동물 보호 그룹은 insist에 주장합니다. 뭐를? 대디아를 The right of animals, 동물들의 권리가 be acknowledged, 요거는 없다고 봐보세요. be acknowledged,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and respected, 그리고 존경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딱 보기에 문장이 좀 이상하죠? 왜? 주어가 대절에 the right of animals인데 생뚱맞게 동사 원형 be를 사용하고 있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당위성의 should 때문에 그런 거죠? 설명하고 싶시다. 자, 우리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학생들은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요거 우리 수업 중에도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문장에 주어를 쓰고 수학 공부하고 있는데 벌레가 뛰어들어온 거죠. 수학 공부하고 있는데 벌레가 뛰어들어왔다. 그게 뭐였어요? 주요 명제를 공부하고 있는데 벌레가 뛰어들어왔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주어를 쓰고 나서 그 뒤에 주요 명제 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때 주는 뭐고요? 주장, 요는 요구나 요청, 명은 명령, 제는 제안, 충은 충고. 주어를 쓰고 나서 주요 명제 충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나오고 이 동사들에 걸리는 목적어로 대절이 등장할 경우 이 대절에는 어떤 형태를 쓰게 된다?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쓰게 된다.
당연히 얘가 어법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수능에서 3번이나 출제되지 않았겠죠? 이 상태에서 이 대절의 should는 뭐가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해요. 이 should가 있는데 생략을 하기 때문에 시제나 주어의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뭐만 쓰게 되어 있고요? 원형만 쓰게 되어 있고요. 부정문을 만들 때도 얘가 비동사건 일반 동사건 상관없이 무조건 not 동사 원형의 형태로 부정문을 써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이때 이 대절은 should를 무조건 쓰는 게 아니죠. 이때 should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대절에 should를 쓰기 위해선 대절 속에 뭐가 있어야만 해요? 무조건 당위성이라는 애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영어에서 이 대절이 당위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방법은 두 종류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should 자체의 해석이 당위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해석할 때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이 해석과 뭐뭐 하다라는 이 두 가지 해석을 비교했을 때 하다보다 해야 한다의 해석이 나와야 당위성을 가진다고 얘기해요. 그럼 당연히 해야 한다와 하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다라는 건 시제가 과거가 되면 했다가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해야 한다는 건 그 동작이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죠. 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럼 너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당위성이란 걸 가지려면 해야 한다의 해석이 되면서 동시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일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되면 이 대절에는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쓰는 거고 이때 should는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해요. 써도 상관없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요 1번 예문을 봐보세요. 자, 동물보호 그룹은 주장합니다. insistus니까 당연히 주장하다 동사를 쓴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대절을 썼죠. 그러면서 the rights of animals, 동물들의 권리가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그리고 존경되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죠. 그럼 해석상 뭐뭐 해야 한다의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은 동물들의 권리가 인정이 안 됐으니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해야 한다의 해석과 일어나지 않은 일의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키네요. 그럼 이 자리에는 should가 있었던 거고 should가 있었으나 생략을 했으니 주어에 상관없이 무조건 be를 써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해됩니까? 요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능에 3번이나 나왔어요.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밑에 189번까지 하고 쉴게요. 자, 인원 이메일이라고 하면서 이메일에서 to his mother, 그의 엄마에게로 보내는 이메일에서 자, he suggested, 그는 제안했습니다. suggest 썼네요. 제안하다. 우리 suggest는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또 몇 가지 있죠? 얘는 나온 김에 정리 좀 하세요. 일단 suggest가 나왔다. 자, 일단 suggest는 뒤에 동사 목적으로 받을 때 누구 써요? 투부정사 쓰니 ing 쓰니? suggest는 투부정사 받아요? ing 받아요? 응? suggest 투부정사 쓰는 애 ing 쓰는 애야? 이런 고3한테 이걸 하고 있으니 이런 당연히 ing 쓰는 애죠. ing suggest ing예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suggest는 뒤에 동사 목적으로 받을 때 무조건 ing를 써요. 뭐뭐 하는 것을 제안하다. 그런데 suggest가 오형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럼 suggest 쓰고 목적어 쓰고 그 뒤에는 투부정사를 사용해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suggest는 3형식으로 목적어를 받을 땐 동명사를 쓰는 애고요. 5형식으로 목적격 보호를 쓸 땐 투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suggest는 대표적인 몇 형식이에요? 3형식이에요. suggest는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 3형식 동사.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이 4형식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뜻 자체가 제안하다죠.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말 해석이 어때요? 완전 자연스럽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suggest는 4형식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suggest를 쓰고 나서 만약 간접 목적어를 쓰고 싶다. 그럼 간접 목적어 앞에 무조건 to가 달려서 다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 부분에 목적어를 쓰는 형태로 당연히 to 간접 목적어는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끝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까먹으면 안 돼요. 꼭 suggest를 사용해서 간접 목적어 앞에는 꼭 to를 붙여야 된다. 이것까지 같이 정리.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성 때문에
이 suggest는 문법적인 문제가 나올 때에도 이렇게 사용이 돼요. suggest를 썼는데 suggesting입니까? suggested입니까를 물어봐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밑에 suggest는 보고자식 할 것 없이 100% 뭐예요? suggested 밖에 못 써요. 당연하죠? 왜냐면 suggesting을 쓰게 되면 능동이잖아요. 일단 능동 뒤에는 투부정사 목적으로 못 받죠. suggest는. suggest ing니까. 그럼 뒤에 투부정사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면서 수동태가 되는 경우밖에 없거든요. 또는 ing가 목적어였는데 주어로 나가더라도 be suggested로 수동태가 만들어지고 ing가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문장의 성분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 붙는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밖에 못 붙는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suggest를 썼는데 뒤에 투부정사가 붙어있으면 suggest는 100% 뭐의 모습이어야 된다? PP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것까지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해두세요. 자주 등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he suggested, 그는 제안했습니다. 뭐를? 대디아를. 얘는 그냥 일반 3형식 쓴 거죠. 그러면서 suggest를 썼으니까 제안하다로 들어가고, 그럼 제안과 연결된 동사니까 당위성 따져야 되죠. 그리고 suggest는 하나만 더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suggest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suggest 뜻이 뭐랑 뭐 있었어요? 일단 suggest의 공식적인 네 가지 뜻은 제안하다, 시사하다, 암시하다,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다 구별하려고 하면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suggest는 딱 둘로 뭐랑 뭐만 구별해요? 제안하다의 해석과 보여주다의 해석 딱 두 가지로만 구별을 합니다. 그럼 suggest가 제안하다일 때와 보여주다일 때에는 문법적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제안하다의 뜻을 쓰면서 대절을 쓸 때 이 대절에 뭘 따져야 돼? 당위성을 따져야 되죠. 하지만 보여주다의 대절을 쓸 때에는 당위성을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그래서 suggest는 제안하든지 보여주든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는 방법 더럽게 쉬워요. 뭐만 확인하면 돼? 주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만 확인하면 돼요. 문장의 주어가 사람이면 무조건 suggest는 제안하다예요. 문장의 주어가 사물이면 suggest는 무조건 보여주답니다. 그래서 사물 suggest가 나올 때 대절 당위성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시제일치해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사람 suggest는 당위성 따져서 원형 써야 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 문장에서도 he suggested니까 사람 suggested죠? 그럼 제안하다가 되고 그럼 대절 당위성을 따져야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she consider, 그녀가 고려해야 한다고. 우리 consider도 suggest와 마찬가지로 뒤에 ing 받는 동명사예요. 그래서 그녀가 고려해야 한다고. 뭐를? selling a homemade jam, 그녀의 집에서 만든 잼을 인터넷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제안합니다.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뭐가 더 맞아요, 해석이?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거죠. 그럼 이 잼을 판매하는 건 지금 일어난 일이야? 안 일어난 일이야? 안 일어난 일이죠. 그럼 당연히 뭘 써야 되는 거고요? should consider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should가 어떻게 된 거고요? 생략된 거죠. 여기에 문법 문제로 밑줄이 딱 쳐졌어. 아싸!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S 안 붙였어. 얘 문법 문제 맞췄다. 그러면 이제 싸다고 맞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문법을 맞춘다 하더라도 여기에 S가 붙이면 안 되죠. 왜? 시제일치 때문에 얘가 주절이고 얘는 종속절이잖아요. 그럼 시제의 주절이 과거니까 얘는 당연히 뭘 써야 돼? ed를 붙여야 그나마 시제일치를 맞춘 거죠. 하지만 당위성의 should가 생략돼서 ed 자체를 쓸 수도 없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요 문법은 꼭 아셔야 됩니다. 수능에서 3번이나 나왔던 애예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 쉬었다가 리허설 합시다.